아, 참, 지금 또 대선 때 되니까 이분이 나오시네요. 허경영 씨가 또 대선 출마를 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출마가 가능해요? 이게 자격정지 당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바깥에서 이게 왜 가능한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 피선거권 박탈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기 사면 복권 시켜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나는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누가 발언한 걸로 안 웃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깥에서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근데 이게 무슨 근거 있는 얘기일까? 뭔가 우리도 평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아니, 본인이 이게 IQ 430으로 예지력이 있으시니까.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인데. 자, 그런데 이분이요. 이전에도 사실 뭔가 예지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촛불 집회를 예언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야.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 하나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 정말 엄청 황당한 주장이었거든요. 5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저게 다 맞았어요. 근데 황교안 대행 사면권 행사도 지금 우리는 황당한데 자기는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결과 궁금하기도 한데 이분이 근데 사실 항상 주목받는 이유가 되게 파격적인 그런 어떤 공약 같은 걸 내놓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제가 그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미혼인 사람들 결혼했을 때 뭐 결혼수당 뭐 1억 정도 주겠다. 주택자금도 한 2억 정도 주겠다 나라에서. 액수는 달라도 지금 많이 지원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막 공약을 하고 있고 거기다 또 보니까는 국회의원 300명을 또 정신교육대로 보내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겠다. 거기다가 또 약간 귀가 솔깃한 건 재벌의 소득 일부를 국민 통장에다가 이제 보내주겠다. 괜찮을 것도 같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참전 생존 용사들에게는 5억 원을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이런 애국적인 공약을 공약까지. 예, 애국적인 공약까지. 근데 이분이 사실 연예의 대중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캐릭터는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연예인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예계에서 봤을 때는 자기만의 색을 확실히 갖고 가고 이분이 사실 예전에 음반도 발표했었거든요. 음원 차트 1위까지 갔었대요. 1위도 갔었고 화제가 됐어서 연예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또 정치적인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번에도 내가 정말 피선거권이 부활이 되면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가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도 근데 지금 만화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저는 그분을 허경영 씨를 뭐 비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뭔가 주장을 할 때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증거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갑자기 막 언론을 통해서 뭔가 보도가 됐을 때 IQ 430, 뭐 운전을 할 때 손 안 대고 운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음원도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됐군요. 2008년에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어요. 2018년까지? 예, 그러니까 2018년까지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를 사면해 줄 거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결혼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직접 실형까지 살았죠. 근데 이런 허경영 현상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근거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허경영 이야기 나오면 솔깃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실망이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런 웃지 못한 현실. 의미는 있어요. 공약도. 한 가지 지금 그것만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있는 아니에요. 그런 공약이 하나 있는 게 뭐가 현실성 있는 게요? 네,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형을 지금 달리 매기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생각해 볼 그걸 외국에 만한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외국에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내라고 하는 것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형벌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갖는 위화적인 효력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뭐 CG 나왔겠지만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겠다, 강력범을 제외하겠다. 이거는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게 일수벌금제죠. 자기 능력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그 날짜 곱하기 자기 능력만큼 돈을 계산해서 벌금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분이 또 뭘 하고 계시냐면요. 내 대선 공약을 저 사람들이 뺏어갔다. 그러면서 또 비교하는 것도 또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이런 내용도 또 본인이 비교하는 것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도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무 있는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걸 수도 있어.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솔깃하고. 이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모두 즐거울 수 재미는 있으니까, 있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 더 심하게만 안 하면 괜찮다 이런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쏟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